굉장히 버겁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항상 존경드리고요. 그렇게 현장에서도 이 넘치는 그 에너지도 있지만 언제 이렇게 또 집필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쓴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인데요.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도 이렇게 높이 평가가 되는 이런 책을 집필하셨다니 정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네, 이번에도 현장에서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유 박사님하고 직장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취재 현장에서 부닥치는 경험도 없는데 저를 지명하시길래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년 넘겼는데 출세를 못했어요. 출세를 못하거나 생각해보니까 출세하려면 아부를 잘해라, 아니면 사내 권력 투쟁을 잘해라, 아니면 실력에서 최고가 되라 그러는데 각자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을 하면 최고로 가보려고 했더니 잘못 간 것 같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필요하면 이준희처럼 불려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아부를 잘하면 출세하는 것도 같은데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유 박사님이 MBC에서 끝까지 못 간 거는 세 개 다 못했거나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했으면 지금 무슨 사장이나 아니면 JTBC 그런 분처럼 딱 나왔을 텐데. 그래서 우선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생각하고, 두 번째로 VOK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제가 약간 공포가 있는데 사람 하도 많이 만나고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어. 사람을 다 못 알아보고 그래서 좀 피하는 버릇이 있는데 방송을 보니까요, 방송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분이 수리하게 나갔으면 MBC에서 어떻게든 떴을 텐데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그 프로 하실 때는 상당히 어태커였어요. 그거는 돼요. 최성호 씨도 그런 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따님 결혼하신 그거에서 인상을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과묵하다 그래야 되나? 무표정한 스타일 아닙니까? 저런 관상 가지고는 이렇게 원활하지 유연하지 못할 텐데, 그럼 저런 분은 이제 출세는 어렵겠다는데 제가 한 40년 기자입니다. 기자가 허위보도하면 안 되죠.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세상이 지금 기운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자가 운동과는 다른 게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보도는 해야 되고 에너지로 밀어붙이긴 해야 되는데 감정을 실으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큰 문제로 보는 게 지금 8월 1일부터 좀 큰 세계에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소련이 무너질 때 미국이 어떻게 무너뜨려 계속 시도를 하다가 안 됐는데 그때 성공을 하는 것이 ICBM과 SLBM을 제외한 모든 핵미 사유를 두 나라는 없애자는 IMF 조약을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동독하고 서독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500기 이상을 서로 갖다 놓고 유럽 냉전이 팍 올라갔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긴장이 올라와서 서독에서는 퍼시픽 2 나가라, 지금 사드 나가라는 대목이죠. 그다음에 동독에 있는 SS-20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희한합니다. 그 대결이 있어서 반미 시기도 많았는데, 그래서 미국이 모스크바 안 가고 쟤네들은 LA 안 오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냉전이 가다가 소련이 그때 군비 경쟁에서 힘이 되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브라질나프가 죽어버려요. 84년에. 근데 그 다음에 안드로포프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건 뭐하냐면 그 안에서도 역시 똑똑한 놈, 잘난 놈 막 경쟁했겠죠. 아부한 놈. 근데 제일 결정이 안 나니까 나이 많은 사람 시켰다가 오래 못 살고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체르네코인가 시켰다가 1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딱 등장합니다. 실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게 소련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미국 경쟁에서. 그래서 모든 미사일 없애자 딱 제의합니다. 그걸 처음에 미국이 안 받다가 받으면서 87년도에 합의가 되니까 갑자기 대탕트 평화가 왔다 그래서 88 올림픽이 대성공하면서 서울에 올림픽 하는 걸 갖다가 동유럽에 다 방송이 됐죠. 그거 보니까 전쟁 치르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 라고 하면서 데모가 일어나면서 동유럽이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시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렇게 중거리 이하 핵전력은 다 포기하고 나서는 지금의 MD의 전신인 SDI라고 그러네. 그 전략 그 MD의 전신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별도잖아요. 소련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것저것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IMF 조약을 지난 2월 1일 날 폼페이오가 국무장관 그 친구가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6개월인 8월 1일 날 정식으로 파기됩니다. 그러면 소련이 러시아죠.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이걸 만들면은 바로 대해나 항공기에 싣고 중국 근처에 바짝 갖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핵미사일 없는 토마호크나 순항 미사일만 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ICBM, 밀리트맨으로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컸는가 하면 경제력도 성장했지만 그거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쟤네들은 미국 때려봐야 큰 실력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똘마니들 빼야 형님하고 수그릴 거 아닙니까? 바로 일본, 한국, 베트남, 소련, 인도 이걸 빼면 중거리 핵미사일을 왕창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풍 21이라. 그래서 그게 날아가는 거리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도련입니다. 그 도련 안에 동해가 있기 때문에 동해 앞바다로 울릉도 앞바다로 중국 군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리면 서울 박살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컨트롤 하는데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 폐기하고 미국 부장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간의 중거리 핵전력 경쟁이 붙으면 아마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지금 MD까지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뭐 북한 핑계로 해요. 그 다음에 그 MD의 일부를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죠. 이때 반대를 한 놈이 누구예요? 놈. 중국 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찬동하는 이상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북한에 갔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는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는 거거든요. 고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죠. 고구려 수도 평양이죠. 평양은 지금 이북에 있죠. 근데 고조선이 세 개가 있다 그래요. 단군조선이 있다 그러는데 중국 역사기록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자조선은 있어요. 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기자조선이니까 평양은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은 게 위만이죠. 위만도 어느 나라 사람? 중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걔네들이 까볼 때 한 문제가 딱 때려서 먹고 난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낙랑군, 현도군, 한사군 만들었죠.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라고는 이상한 놈이 나와갖고 한 600년 동안 거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당태종의 아들인 당고종이 들어가서 박살내고 안동도읍을 만들었다. 지금 계속 베이징에서는 안동도읍 얘기예요. 그 영토를 확실히 만들었고 그 이후에 고려 때 그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하고 동령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동령부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는 다 평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쌍성 총관부는 어디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한경북도하고 강원도 사이에 있는 철령 거기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삼팔선 이북은 애초부터 중국 땅이었는데 이 조선에 들어서면서 어찌 압록 두번가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뒷땅이라 그러는데 조선은 명나라의 4대를 한 속국이었고 청나라한테는 완전히 개박살나서 대가리 숙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건 전체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체 조선반도가 자기네 영토였는데 일제가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와서 38선까지는 어떻게 땅이 됐다. 근데 지금 뭐 북한을 어떻게 핵무장했다고 이걸 뭐 손을 대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시진핑이 날아가서 이건 내 땅이다. 바로 시진핑이 트럼프 만났을 때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믿고 지금 까부는 게 김정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시진핑이 북한 가기 전에 우리 측에서 모 인사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전해달라고. 전할로한테 전해야죠. 뭐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김웅동이 아니고 지금 북한에서 삼척항으로 배 한 척 들어왔죠. 네. 이거 지금 우리 군이 경계 실패했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어제 보면 대통령이 나오고 총리 나오고 장관 사과하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니 경계 제대로 했어요. 우리 군이 2번이나 발견했고 해경도 발견했고 해상 수산청도 발견했어요. 그러면 누가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잡으러 안 갔어요. 왜? 우리나라 배라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놈이 할 수 없이 지가 스스로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신고했잖아요. 신고해서 그거 감췄습니다. 이상해요. 뭐 북한이 건들지 않으려고 했고 쟤네들이 자수하러 온 것 같은데 휴전하러 온 것 같은데 억지 2명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경계시켜다 그러고 막 모으니까는 군인들이 칼 맞으려고 그러겠어요. 나 아니다 그러고 나올 겁니다.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지금 북한은 중국의 사주를 봐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홍콩에서 들이다 깨지는 시진핑은 북한에서 어떻게 해갖고 남한에서 남북한끼리 싸우는 6.25 같은 대리전이 벌어지면 미국이 신경게 이란에서 북구하면 자기 살잖아요. 이런 큰 게임 경험 같은데 난 이 정부 외교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런 걸 표현하는데 좀 상당히 좀 감춰놓고 표현을 합니다. 기사를 어렵게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기웅농장을 만들고 한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를 기존 언론들이 무슨 지금 조선일보 잘하고 있고 동아도 언론도 하고 하는데 나머지 언론 방송들이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유재현 유 박사님처럼 저는 어느한 선배들이 나와서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세도 못하고 이 어떤 분노의 갖고 있으신 그 에너지로 이걸 전달하시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보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대세는 유튜브로 옮겨보는 것 같아요. 누가 정확한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방송도 무한 경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박사님이 VOK에서 보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데 주목되는 말을 또 하시거든요. 옛날 카메라 슈터한테처럼 좀 더 발로 뛰어셔가지고 학자 위주로 말고 현장 가셔서 딱딱 던져보면요. 삼척항 이번에 아까 동영상 보내드린다. 툭툭 던져보면 이게 뭐지? 하고 국민들이 알아요. 잘못하면요. 2만 불까지 와서 대한민국 망합니다. 3만 불 와서 망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를 구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정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순영 위원장이신데 MBC에서 고금부터 정말 잘하셨습니다. MBC 되게 답답한데 그 KBS는 성창엽 위원이 잘하죠. 근데 MBC 어쨌든 나오신 분들 이렇게 띄워주시고 또 언론에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진실은 못 바꿉니다. 이번에 삼척 사건이 의외로 폭발력을 발휘해서 어쩌면 역탄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몰릴 때 SNS가 큰 역할을 했듯이 이번에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대세는 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해주시면은 어쩌면 MBC에서 못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 직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